80. 자, 보어 원자 모형까지 방금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이제 뭐를 할 것이냐? 현대 원자 모형. 현대 원자 모형. 보어 원자 모형이 굉장히 정확해. 전자 껍질 모형이 굉장히 정확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가 딱 있어. 뭘까요? 수많은 원소 중에 수소에밖에 적용이 안 돼. 100가지가 넘는 원소 중에 수소에만 적용이 돼. 왜? 수소는 전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전자의 이동을 규칙적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저기 외동인 사람, 외동이면 부모님이 니네 어디가 있는지 딱 스케줄이 월요일 언제 어디에 있겠다, 화요일 언제 어디에 있겠다 막 이게 나오잖아, 그렇지? 근데 동생이나 이제 형제자매가 있으면 어때? 이 시간에 얘는 어디고 얘는 어디고, 얘들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아니잖아. 얘는 얘대로 스케줄이 다 꼬이잖아, 그렇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도 나 혼자 여행을 가면 내 일정에만 맞추면 돼. 근데 부부가 가려고 그러면 내 일정이랑 와이프 일정도 맞춰야 되고, 거기에 자식들까지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일정을 다 조정을 해서 데려가야 된단 말이지. 그치? 그게 쉽지 않잖아. 점점 인원이 많아질수록. 그러니까 뭐냐면 수소라고 하는 친구는 그 수소 그 자체 하나만으로 그냥 규칙성을 정할 수 있는데, 다른 원자들은 이제 전자가 2개 이상이 돼버리니까. 그래? 헬륨은 2개, 리튬은 3개, 이런 식으로 전자가 2개가 넘어가 버리잖아. 그럼 그 2개 전자가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이 안 된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소의 원자 모형은, 보어의 원자 모형은 수소에만 적용이 돼. 다른 원자에는 적용이 안 돼. 그래서 이게 나와 있어. 보어 원자 모형의 한계. 뭐야?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은 어떻더라? 완벽하게 설명하였으나 뭐에는 전자가 2개 이상인 원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다전자 원자라고 불러줍니다. 다전자 원자. 다전자 원자. 이 다전자 원자에서는 복잡하게 나타나는 선 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현대의 원자 모형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발견된 전자의 성질이 첫 번째, 파동성을 가져.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야, 전자가. 그리고 입자성도 있어. 입자의 성질도 갖고 있어. 2개의 성질을 동시에 가져. 근데 어떤 성질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찾기가 어려워. 그리고 전자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없어. 그걸 불확정성 원리라고 불러. 불확정성 원리.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요, 전자를 뭘로? 어디에 있을 것이다로 얘기를 해. 그게 바로 뭐야? 확률로 표현한다. 확률로 표현한다. 마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진을 이렇게 자동차 카메라 셔터를 이렇게 오랫동안 빛에 노출시켜 갖고 누르고 있으면 자동차 한 대가 찍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자동차들이 지나갈 때 비치는 헤드라이트가 찍혀. 그럼 그 헤드라이트가 밝으면 어떻게 해서 차가 많네, 적으면 차가 없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 그런 거란 말이야. 그래서 전자가 존재할 확률로 표현을 하는데, 그 확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오비탈이라고 부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새로운 용어는 몰. 오늘 배운 새로운 용어는 오비탈. 자, 오비탈이라는 단어는요, orbit이라고 부르는 궤도라는 뜻과 functional이라고 불러주는 함수라는 뜻으로 표현을 해요. 궤도, 그럼 합치면 뭐야? 궤도 함수. 맞죠?
여기서 말하는 함수가 여러분들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뭐 y는 ax 플러스 b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함수라 함은 도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라고? 도형.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계산을 해봤더니 얘들이 뭘로 나와? 도형처럼 그려져. 그러니까 함수로 표현할 수 있게끔 돼버린다라는 거지. 그래서 궤도를 함수로 표현했다.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해. 그런데 확률이라 하면 100%는 있어 없어 사실. 100%는 없어. 그치? 100%에 가깝다라는 거지. 100%는 없지. 니네 알고 있는 그 순금 있지, 순금. 24K 순금. 순금일까? 아니야. 엄밀히 얘기하면 그 순금도 99.9%야. 그러니까 절대적이라는 100%는 거의 자연상에 존재하지 않지. 물론 이 오비탈도 마찬가지야. 100%가 아니라 몇 퍼센트?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90%까지 차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두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전밀도 그림. 뭐라고요? 전밀도 그림. 점으로 찍어. 뭐를? 확률을. 다다다다다다닥 찍어가지고 점이 많은 곳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곳이고, 점이 듬성듬성 있는 곳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낮은 곳이고, 그치? 점 한 개는 전자가 아니야. 가끔 이렇게 돼. 점 한 개가 전자 한 개를 의미한다? 아니야. 멍청한 얘기야. 점은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표시해 놓은 거야. 알겠습니까? 근데 선생님 지금 옆에다 가로치고 X 쳐놨지? 왜? 시험에 나온 걸 한 번도 못 봤어. 왜?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찍을 시간이 없거든. 언제 문제 이걸 내고 있냐, 전밀도 그림을. 그치? 그래서 전밀도 그림은 거의 언급이 안 된다.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 라는 거 정도만 알면 돼.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요 경계면 그림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몇 퍼센트? 90%로 전자가 존재할 확률을 경계로 그린 게 바로 이 경계면 그림이야. 그럼 전자는 이 안에만 존재한다? 아니요. 밖에도 10% 확률로 존재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90%, 바깥쪽에 10% 이렇게 존재를 한다. 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가 한 개가 아니었잖아. 전자가 여러 개였잖아. 그치? 사실은 이 여러 개인 전자들을 우리가 양자수라는 걸 가지고 표현을 해. 양자수. 이 양자수는 쉽게 얘기하면은요, 여러분들이 학년, 반, 번호, 학번이 있잖아. 또는 니네 주민번호 뒷자리에 보면은 3이나 4로 시작하잖아. 그치? 그 3은 남자, 4는 여자야. 그리고 뒤에는 지역, 동, 뭐 거기서 몇 번째 태어나는 이런 것들이 주민번호 뒷자리에 나와 있는 거거든. 알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전자들도 전자들 고유의 아이디를 붙여. 예를 들어 볼게. 2413 이렇게, 아니면 뭐 20413 이렇게 우리가 학번을 표현을 하잖아. 그치? 그러면 제일 앞에 있는 건 뭐를 표현하는 거야? 학년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있는 숫자는 반을 표현하는 거고, 뭐 여기가 두 자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있는 건 번호를 표현하는 거지. 맞지? 그거야. 그래서 학년, 반, 번호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전자도 아이디를 부여해. 네 가지 아이디를 부여해. 근데 우리가 그 중에서 주로 쓰는 건 세 가지야. 그거를 우리가 양자수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양자수. 오비탈도 새로운 개념이지만 양자수도 새로운 개념입니다. 양자수라고 하는 것은요, 전자가 가진 에너지가 불연속적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불연속.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여기서 하영이한테, 하영아 5만 원만 줘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만약에 네가 지폐를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5만 원을 꺼내서 주면 되겠지. 뭐 돈을 달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를 들면.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하영이한테
야 하영아 47,369원만 줘봐. 그럼 어떡할 거야 이게? 굉장히 난감해져. 5만원이면 5만원이고 만원이면 만원인지 47,000 얼마였나? 936원? 뭐 하여튼 그럼 어떻게 달라는 거야? 그렇지? 왜? 화폐의 단위가 1원, 5원, 10원,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이잖아. 그 중에 우리가 사실 1원이랑 5원 써? 안 써? 안 써. 그러면 최근에는 10원도 사실 잘 안 써. 50원도 잘 안 쓰고. 그럼 주로 쓰는 화폐는 100원, 500원, 1000원, 5000원, 만원, 5만원. 그지? 이 화폐를 가지고 43,687원 만들 수 없지. 못 만들지. 그거야. 에너지는 만원이면 만원, 5만원이면 5만원 딱 단위가 정해져 있어. 불연속적으로. 중간값을 갖는 에너지는 없다. 아까 얘기했던 햇빛처럼 연속 스펙트럼 쭉 이렇게 에너지가 빨주노초 파남보가 연속적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색깔마다 에너지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더라. 그거를 우리가 에너지의 불연속을 뭐라고 부른다? 양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양자수는 네 가지 있다 그랬어. 첫 번째 무슨 양자수? 주양자수. 무슨 양자수? 주된 양자수. 아까도 주양자수에 대해서 언급했어. 뭐 했어? 주양자수는 껍질 번호. 1번 껍질이 K 껍질이 N은 1, L 껍질이 N은 2, M 껍질이 N은 3, M 껍질이 N은 4. M 껍질이 N은 3, N 껍질이 N은 4. 그치? K, L, M, N. 껍질에 따라서 번호를 하나, 둘, 셋, 네 개로 부여한 게 바로 주양자수. 넘버의 약자 N을 씁니다. 됐어요? 두 번째가 방위양자수입니다. 뭐라고요? 방위양자수. 방위양자수라 하면 오비탈의 뭐를 결정한다? 모양을 결정한다. 뭘 결정해? 모양. 즉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어떤 모양인지, 동그라미인지 네모인지 세모인지, 물론 네모 세모는 없지만 그 모양을 나타내는 걸 방위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고, 다른 말로 주양자수가 있으니까 부양자수라고 얘기를 하기도 해요. 이 모양은요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두 개의 모양만 기억하면 돼요. 첫 번째 S 오비탈이라고 하는 모양, 두 번째 P 오비탈이라는 모양. 자, 넘겨볼게. 잠깐 먼저 여기부터. S 오비탈은 이렇게 구형으로 나와 있어요. 뭐라고? 무슨 형? 구형. P 오비탈은 무슨 형? 아령형. 아령형. 알겠습니까? S랑 P 오비탈만 기억하십시오. D 오비탈이랑 F 오비탈은요, 여기 보면은 내가 보여줄게. 그냥 여기 세 번째 파란색으로 돼 있는 거 있지? 이게 D 오비탈이고 초록색으로 돼 있는 게 F 오비탈이야. 외울래? 알고 싶어? 필요 없어. 그냥 모양이 S 오비탈이 있고 P 오비탈이 있고 D 오비탈이 있고 F 오비탈이 있구나 정도만 기억하고 넘어갑시다. 알겠지? 필요 없기 때문에 내가 S랑 P만 외우라는 거야. 자, S 오비탈은요 모든 껍질마다 하나씩 있어. 1S, 2S, 3S, 4S 껍질마다 하나씩 있어요. 앞에 있는 1, 2, 3, 4는 주양자수를 얘기하는 거야. 1번 껍질에 있는 S 오비탈은 1S, 2번 껍질의 S 오비탈은 2S, 3번 껍질의 S 오비탈은 3S, 4번 껍질의 S 오비탈은 4S. 그리고 얘는 한 개씩밖에 없어. 1S에도 한 개, 2S에도 한 개, 3S에도 한 개, 4S에도 한 개. 알겠지? 근데 이제 이 P 오비탈은 아령 모양이야. 아령 모양이 이렇게 X축으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Y축으로 이렇게 돼 있을 수 있고, Z축으로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 몇 개 축이 있어? 세 개 축. X축, Y축, Z축. 그치? 그거에 따라서 이 P 오비탈은 세 가지가 존재해. PX, PY, PZ.
자, 여기 S 오비탈 이렇게 1s, 2s, 3s 나와 있지? 자, 밑으로 나가면 여기 p 오비탈이 있어. px, py, pz가 있어. p 오비탈 몇 개 있어 그러면? 3개 있다. 근데 어디서부터? L 껍질인 2번부터 1p 있어 없어? 없어. 2p, 3p, 4p 이렇게 2p도 3개, 3p도 3개, 4p도 3개 이런 식으로. 지금 옆에 이상한 그림을 내가 하나 그려놨지. 이런 망나니 같은 그림을 하나 그려놨어. 지금 X축, Y축, Z축으로 해놓고 여기 처음에 있는 요 동그라미 보이니? 요거 1S 그린 거야. 두 번째 있는 요 동그라미 보이니? 2S 그린 거야. 세 번째 뭐 그린 거야? 3S. 요 안쪽엔 뭐 있어? 당연히 원자 핵이 있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파란색 요거 보이니? 요게 2P. 그래서 PX, PY, PZ. 그리고 빨간색 보이니 요거? 3PX, 3PY, 3PZ. 이거 그려놓은 거야. 얘들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원자 하나에 중첩돼서 있어. 어디에 있는지 몰라. 그러니까 뭐야? 추론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럴 것이다. 이렇게 있을 것이다. 왜? 전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 못 찾아.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자, 요 p 오비탈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볼게요. p 오비탈 방위양자 수는요 SPDF가 있는데요. s 오비탈은 1번 껍질부터. 그래서 선생님 여기 지금 봐봐. 1번 껍질 주양자수 1번 껍질에는 s 오비탈이 존재해. 1s가. 2번 껍질에는 2s하고 2p가 존재를 해. 3번 껍질에는 3s, 3p, 3d가 존재를 해. 4번 껍질에는 4s, 4p, 4d, 4f가 존재를 해. 껍질 번호가 존재할 수 있는 오비탈의 종류. 1번 껍질은 S 오비탈 한 종류만. 2번 껍질은 S하고 P가. 3번 껍질은 SPD가. 4번 껍질은 SPDF가 다 존재할 수 있어. 그럼 F 오비탈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G 오비탈, H 오비탈 있지만 아직 슈퍼컴퓨터가 계산하고 있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F 오비탈까지만 기억하면 되고, 사실은 D하고 F 오비탈도 모양은 몰라도 돼. 아, 이런 게 있다라는 거. SPDF만 기억하면 돼. S는 sharp이라는 뜻이고요. P는 principal,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D는 diffuse, F는 fundamental의 약자입니다. 자, 그래서 1번 껍질에는 1S, 2번 껍질에는 2S, 2P, 3번 껍질에는 3S, 3P, 3D.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오비탈의 모양을 뭘로? 역시 ID처럼 숫자로 부여를 해준다고. 그게 여기 선생님 적어놓은 거야. S 오비탈은 방위양자 수를 얼마라거나 무조건 0이야. 그게 1S건 2S건 3S건 상관없이. 그러니까 1S 오비탈 0, 2S 오비탈 0, 3S 오비탈 0, 4S 오비탈 0 이렇게 되는 거지. P 오비탈은 방위양자 수가 얼마야? 1이야. 그러니까 2P도 1, 3P도 1, 4P도 1. D 오비탈은 얼마야? 2야. 그러니까 3D 2, 4D 2. F 오비탈은 얼마야? 3. F는 3.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2번 껍질에는 S하고 P만 있을 수 있고, 3번 껍질은 SPD가 있을 수 있고, 4번 껍질은 SPDF가 있을 수 있는데, 각각 S 오비탈은 방위양자 수가 0, P 오비탈은 1, D 오비탈은 2, F 오비탈은 3이더라. 이해했죠? 오케이. 그래서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얘기를 했고요. 이제 문제는 자기양자수. 주양자수 했지. 두 번째 방위양자수 했지. 세 번째 할 게 뭐야? 자기양자수. 자기양자수가 뭐야? 밤에 여자친구한테 전화했어. 자기양 잤어? 아니지.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없지?
아무도 없지? 에이그 솔로들. 자, 그래서 이 자기양자수는 오비탈의 방향을 얘기하는 겁니다. 오비탈의 방향. S 오비탈은 방향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왜? 동그란 거 구호 하나니까. 요리 보고 조립하고 알 수 없는 구형, 그치? 맞아? 요렇게 보고 돌려보고 요렇게 아무리 백날 봐야 얘는 동그래. S 오비탈은. 그 방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P 오비탈은 있었지. 3개가 있었지. 그래서 S 오비탈의 방위양자수, 이게 오비탈이 S일 때 방위양자수는 0이었어? 그럼 자기양자수도 0이야. 알겠지? 그때 오비탈의 개수는 하나밖에 없어. S 오비탈은 하나밖에. P 오비탈은 몇 개 있었어? 3개 있었지. 자, P 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1이었어. 그때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3개로 지정을 해줘. X가 마이너스 1인지 Y가 마이너스 1인지 Z가 마이너스 1인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 않아. 그냥 뭐만 X, Y, Z가 각각 마이너스 1, 0, 플러스 1로 방향성을 숫자로 표시를 해주는구나 라는 것만 알면 돼. 그래서 오비탈이 몇 개야? 3개야. D 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2였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몇 개? 5개. F는 3이었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4 몇 개? 7개. 그래서 각각 오비탈 수가 S, P, D, F는 방위양자수, 마이너스 방위양자수부터 플러스 방위양자수까지 1, 3, 5, 7개를 갖는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림에서 보면 어떻게 됐어? S 오비탈은 하나, P 오비탈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이렇게 있잖아. D 오비탈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써있잖아. F 오비탈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써있지. 이것들이 전부 다 뭐를 얘기한다고? 자기양자수. 그치? 이렇게 자냐? 이렇게 자냐? 이렇게 자냐? 자기양자수. 알겠지?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자, 마지막. 이제 스핀 자기양자수가 있어요. 뭐라고? 스핀 자기양자수. 이거는 전자가 하나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 들어갈 수 있어. 아까 얘기했던 그 S 오비탈에 전자가 2개 들어가고 PX 오비탈에도 2개 들어갈 수 있고, 여기 아까 표현했던, 자꾸 지금 여는데 여기 표현했던 요 각각의 오비탈에 전자가 최대 2개씩 들어갈 수 있어. 알겠습니까? 근데 그 2개가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 돼? 뱅글뱅글 돌아 스스로. 한 놈은 시계 방향으로 돌고 한 놈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 꼭 2개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야. 하나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최대로 들어갈 수 있는 건 2개다. 그리고 2개가 닫혀 있을 때는 서로 반대로 돈다. 알겠지? 그래서 전자의 스핀을 표현한 걸 스핀 자기양자수라고 하고, 얘는 잘 언급 안 해. 뭐만 알면 돼? 요거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시한다라는 것만 알면 돼. 시계 방향으로 돌면 플러스 2분의 1,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의 오비탈에는 최대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것까지만 알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 아니고요, 요거를 옆에다가 조금 쓰면 좋을 텐데. 아니, 내가 A4 용지 줬지? A4 용지를 가로로 놓습니다. 가로로 놓고요, 요 위에 있는 요 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거를 쓰십시오. 자, 전자 껍질, K 껍질, L 껍질, M 껍질, N 껍질이 있고요. 주양자수 K일 때 N은 1, L일 때 N은 2, M일 때 N은 3, N일 때 N은 4. 오비탈 1번에는 1S만, 2번에는 2S랑 2P가, 3번에는 3S, 3P, 3D가, 4번에는 4S, 4P, 4D, 4F가 있고, S오비탈은 방위양자수가 0, 0, 0, 0, 2P도 1, 3P도 1, 4P도 1, 3D 2, 4D 2, 4F 3. 거기에 자기양자수 방위양자수는 보통 L이라고 써. L. 자기양자수는 ML. 그래서 얘는 0, 0,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1까지, 2는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3은 마이너스 3에서 플러스 3까지.
그때의 오비탈의 개수 S는 1개, P는 3개, D는 5개, F는 7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는 2배니까 2개, 2개, 6개, 2개, 6개, 10개, 2개, 6개, 10개, 14개. 그리고 한 껍질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오비탈 수. 1번 껍질은 S 오비탈 하나지만 2번 껍질은 S 오비탈 하나랑 P 오비탈 3개에서 총 4개. 3번 껍질은 1개, 3개, 5개, 9개. 4번 껍질은 1, 3, 5, 7, 16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총 전자수는 2배씩 해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이 오비탈마다 에너지 준이라는 게 존재를 해. 그러니까 이 에너지 준이라는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에너지 레벨이야. 알겠습니까? 에너지 레벨. 알겠지? 그래서 이 에너지 레벨이 작다. 즉, 그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가 갖는 에너지가 낮다라는 거거든. 그럼 에너지를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거야. 수소 원자 같은 경우는요, 1s 오비탈에 있는 전자보다 2s의 오비탈의 전자가 더 에너지가 커. 아까 얘기했잖아. 1번 껍질보다 2번 껍질이 크고 2번 껍질보다 3번 껍질이 크다 그랬잖아. 껍질이 높아질수록 에너지가 점점 커져. 그런데 같은 껍질에서 오비탈에 상관없이 얘들은 에너지가 어때? 같아. 같은 껍질 안에서는. 수소는 오비탈의 종류하고 상관없이 뭐에만? 껍질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그런데 다전자 원자가 문제야. 다전자 원자는요, 오비탈까지도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1s 오비탈보다 2s 오비탈의 에너지가 더 어떻더라? 크다. 2s 오비탈보다 2p의 에너지가 더 크다. 2p보다 3s가 에너지가 더 크다. 3s보다 3p가 더 크다. 그리고 3p보다 4s가 더 크고, 마지막으로 3D가 4S보다 오히려 더 커. 그러니까 3S, 3P, 3D인데 D오비탈의 에너지가 4S보다 오히려 더 크더라라는 거야. 그거를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자, 보세요. 1S, 2S, 2P, 3S, 3P, 3D, 4S, 4P, 4D, 4F, 5S 이렇게 수소는 같은 레벨, 같은 이렇게 레벨이 나타난단 말이지. 오비탈에 상관없이.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에너지가 커져. 1S보다 2S, 2P가, 그리고 3S, 3P, 3D가 4S, 4P, 4D, 4F가 더 크더라. 맞니? 수소는 이렇게 되는데 다전자 같은 경우는 순서가 요렇게 빗금 치듯이 슉 빗금 쳐서 올리면 돼. 그러니까 1S보다 2S가 크고 2S보다 2P가 크고 2P보다 3S가 크고 3P가 크고 4S, 3D, 4P, 5S, 4D, 5P, 6S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거야. 에너지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수소처럼 옆으로 이렇게 써놓고 그냥 어떻게 빗금 쳐 가면서 에너지를 하나씩 적으면 된다. 이때 요 4번 4S 껍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전자수가 S오비탈은 2개씩, P오비탈은 6개씩. 왜? P오비탈은 X, Y, Z 3개가 있었으니까 3개 전자 최대 2개씩 들어가면 6개가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면 S오비탈에 2개, ES에 2개, EP에 6개, 3S에 2개, 3P에 6개, 4S에 2개 하면 총 몇 개 전자가? 여기까지가 20개야.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20번의 칼슘까지가 여기까지라고. 그래서 우리는 여기 4S까지 기억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1S, 2S, 2P, 3S, 3P, 4S, 3D 이렇게. 됐니? 이어서 그래서 여기 나온 게 그거야.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다전자 원자의 에너지 준위 요거 조금 기억해 두시고 여기 바뀐 것만 좀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됩니다. 4S랑 3D 위치 역전된 거